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6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이스트지님하고 워크욱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이오스를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알트코인 순서는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이제 보고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트진님이 의견 주신 부분부터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궁금하고 그 궁금증 끝에 든 생각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방송을 보면서 2017년 상승과 비해 왜 이번 상승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급한가 하는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벌써 돌파하고 조정 중인데 시총이나 알트 시총의 모습은 비트코인 차트보다 몇 개월 늦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도 주봉에서의 조정 모습이 2017년 6월처럼 7, 8주 깔끔하게 가격 조정하는 모습보다는 15년 11월과 16년 4월처럼 길고 기간 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채널 4분의 1도 넘지 못한 위치라 지금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스토캐스틱 그 NMT 값을 이제 16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지표가 눈에 띄는데요. 비트스탬프 주봉 16.6 보조지표를 보면 14년 6월, 7년 12월 사이에 스토캐스틱이 많은 고점과 저점이 자주 반복되는 형태인데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축구로 치면 숏패스 느낌. 그리고 이제 2014년 6월 이전을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축구로 보면 한 방에 전방으로 찔러주는 뭐 스루패스라고 하나요? 스루패스처럼요. 그 구간 비트코인 상승 곡선을 보면 조정기간은 17년보다 길지만 상승폭도 컸고 현재 상승 채널 기준으로 보면 채널을 뚫고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스토캐스틱 보조 파형이 14년처럼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상승이 14년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써줬고 뭐 쓰다 보니 너무 기네요 이렇게 써줬는데 그렇게 이제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스트 진님이 의견 주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2017년도와 이제 같은 그런 각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보다는 이 조정 받는 기간 자체가 지금 이제 이때는 2달을 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달을 넘는 그런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뭐 20주선의 각도는 아직까지 이제 훼손되진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20주선 각도는 이때와 같이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트진님이 2017년도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차트를 보면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파동 자체가 짧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큼직하게 한번 움직여주는 축구로 아까 이제 비교를 해줘서 이때는 숏패스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롱패스 또는 뭐 이렇게 전방으로 깊게 한 번에 찔러주는 그런 패스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이시고 이와 같이 크게 움직이는 이 모습이 스토캐스틱 모습이 언제 있었냐라고 보니까 2014년도 5월 달까지 2013년도 말 상승이 있을 때까지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 모습이 이때요.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모습은 지금 이제 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1, 2, 3 중에 뭐 아직까지 3번이 더 이 모습 보조지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3번 나온 모습까지 놓고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3번하고 2번이 비슷하기보다는 3번하고 이제 1번이 비슷해 보이지 않냐 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제 1번하고 3번이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이 상승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안에 상승 채널을 이제 이 저점과 저점을 있는 상승 채널을 만들어 보고 이 고점과 고점을 있는 이 상승 채널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니까 지금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1파 상승은 처음에 지금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3파 상승은 채널 중반이 아니라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5파는 또 다시 채널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린 이 전체 채널도 돌파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그런 상승률을 보일 것인지 이번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 채널을 뛰어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모습이 지금 한번 사이클에서 이제 나올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채널 안에서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 쉬어주고 다시 채널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2014년도와 같은 2013년도 이때와 같은 그림으로 상승해 준다 라고 하면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1파 상승은 채널 중반에서 채널 바닥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번 3파 상승을 채널 중반이 오면 3파 상승 마무리 됐다라고 이제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2017년도는 쇼패스라고 아까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짧게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가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짧게가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래 쉰 것만큼 올라갈 때도 길게 올라와주는 2013년도 때처럼 이렇게 길게 채널 상단부까지 길게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지금 원래 계획은 3파를 채널 중반에 매도를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3파 올라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한 23,000달러, 뭐 4,000달러, 22,000달러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3파가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013년도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3파 자체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면서 채널 상단부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러면 3파가 뭐 5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이 보조 지표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일단 생각을 한번 해둘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3파의 1파가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3파의 1파, 2파 조정, 3파, 4파 조정,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본다라고 하면 3파의 이제 전체적인 길이도 대략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3파의 큰 3파의 작은 1파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이 이 1파, 2파, 3파가 채널 중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길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두고 좋은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지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처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렇게 될 가능성을 이제 거의 생각 안 하고 시장을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저렇게 3파 자체가 좀 더 크게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워크웅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오늘봉이 닫히면 확인이 되겠지만 2일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도 위로 향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괜찮아 보입니다. 2일 차트에서 55 EMA가 2017년부터 올라갈 때마다 저점을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3월 24, 7월 14, 9월 14, 이번에는 4월 이후로 처음으로 8월 29일에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55 EMA 밑으로는 안 갔네요. 동부시각 오후 8시 전에 전봉의 고점 1465달러를 넣으면 1800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2일봉 차트에서 55 EMA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뭐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120일 이평선과 뭐 110일 이평선, 지난번에 이제 110일 이평선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던 분들 계셔서 아마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20일 이평선에 이번에도 이제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크웅님이 의견 주신 분까지 보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이제 1195달러로 지금 이제 방송 진행 중에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오전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오늘 한 오후 5시쯤 된다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 시간적으로 이 왼쪽 어깨와 같은 길이로 만약에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상승, 이 왼쪽 팔을 만들었던 것처럼 왼쪽 팔이 이제 급락이니까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이제 1% 정도 넘는, 약간 넘는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팜 들어와서 방금 전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숏 물량이 갑자기 이제 증가를 했어요. 숏 물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고, 한 55까지 5% 정도 숏 물량이 추가적으로 이제 롱보다 좀 많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롱을 잡아먹는 지금 4천만 달러 정도, 4천만 달러 정도면 뭐 적은 양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이제 가장 큰 금액이었고, 최근에 한 뭐 1천만 달러, 2천만 달러, 1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차례 롱이 청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 이제 4천만 달러가 추가로 이렇게 청산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숏이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어떤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를 통한 어떤 포지션에 의한, 단기 포지션에 의한 방향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1% 정도 하락이 나오곤 있는데, 이 하락이 지금 세력이 원래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롱 물량이 지금 청산이 또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역회된 숄더, 큰 역회된 숄더 안에 또 작은 역회된 숄더가 있고요. 작은 역회된 숄더 모습을 본다라고, 큰 역회된 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라고 하면 이 처음에 이렇게 왼쪽 팔을 쭉 만들고 처음에 이렇게 길게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을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봤을 때 이 오른쪽 어깨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떨궈주고 깊게 한번 눌러주고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롱 물량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롱 물량을 더 잡아먹겠다라고 하면 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청산이 완료됐고 숏이 증가했다. 그리고 그 숏을 친 게 만약에 이제 개인들이라 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선 굳이 더 이제 빼줄 필요는 없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시 말아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에서 이제 이 거래일이 12거래일 똑같은 기간만큼 어깨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오늘 날짜에서 12거래일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전 상승 가리비 형태로 본다라고 해도 A, B, C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에서 작은 반전 상승 가리비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 주고 돌파시켰죠. 돌파시킨 다음에 A, B, C 눌러주고 이 B 지점을 여기에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1440달러, 아까 이제 워크훅님이 이야기했던 144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갔다 라고 하면 이 작은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목표치만큼 B에서 A를 뺀 것의 618배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큰 반전 상승 가리비 형태도 돌파시켜주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이제 딜레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전 상승 가리비 형태는 일단은 여기서는 완성을 못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에서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하락을 해주고 저는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점을 있는 추세선을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지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빠지는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저는 더 많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요. 일봉에서 보셔도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이 지금 만 30달러의 120일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하루 정도 이탈한 적은 있지만 완전히 120일 이평선을 깨가지고 내려간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120일 이평선을 깨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다. 마진 거래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예 큰 흐름 자체를 거스르는 그런 방향성은 저는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냥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은 먼저 이제 이더리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는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이오스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보도록 하고, 먼저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위치가 여기 이제 0.0183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면서 거의 이제 목표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 목표치를 제가 어제 이제 그렸던 라인인데요. 이게 피보나치로 이제 61.8% 위치입니다. 그래서 0.019, 0.0189 이 위치가 이제 목표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이 B에서 A를 뺀 이 높이만큼 올라갈지, 물론 이제 이 높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줬을 것인데, 우선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61.8%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선 이 반전 상승 가리비 형태의 목표치만큼은 일단 오고 마무리가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50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50일 이평선 돌파했고,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 15일 이평선 넘고 50일 이평선 넘어간 이후에 여기서 이 안에서 박스 형태 움직임을 저는 이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이때 보시면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거의 한 20거래일 정도 왼쪽 어깨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왔고 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벌어주면서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20일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벨업 하고 또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이때처럼요. 그래서 이 중심 9월 6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리플도 어제 제가 이제 먼저 4시 한봉에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삼각 수렴을 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삼각 수렴을 아래로 이탈을 한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짝꿍댕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여기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하나 이제 그려볼 수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A, B, C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도 또 반전 상승 가리비 형태로 볼 수 있다.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 B, C에서 다시 이 A 지점을 지금 이제 이더리움처럼 A 지점을 넘어가고 쉬는 그런 차트 모습, 또는 지금 리플처럼 A, B, C에서 이 B 지점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쉬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B 지점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쉬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 B 지점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이제 쉬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뭐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평선을 이제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삼각 수렴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제가 추세선을 이제 그리진 않았는데, 삼각 수렴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이 B 지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BS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는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A 지점은 나왔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게 이제 바닥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 그 반전 상승 가립 패턴에서요, A 지점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B 지점이 확인이 안 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4시간 봉에서 52평선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B 지점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이 지점을 B로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목표치는 피보나치로 체크를 해보면요. 다음 목표치는 0.0125, 0.0125가 0.0125가 다음 목표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BSV 같은 경우는 이 0.012, 0.012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 0.01, 0125, 0.0126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0.0126까지 추가 상승해 줄 수 있고,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요, 이 라인이 15일 이동평균선 넘고 50일 이평선 사이에 이제 갇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가 준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준 이후에 5월달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달에도 이렇게 하락쇄경 패턴에서 함정을 만들어주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론 이제 15일 이평선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15일과 50일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을 넘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든 그 부분은 이제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 0.0126을 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상승하는 5월달과 같은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 50일 이평선에 이제 안착한,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50일 이평선에 안착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B 지점은 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4시간 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 B 지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B 지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B 지점을 넘는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일봉에서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 지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그때부터 비트코인 캐시도 크게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스 차트에서 50일 이평선을 좀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게 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 도미넌스 차트와 이런 대형 알트코인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좀 재서 한 번에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50일 이평선에 뭐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넘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또 이오스라든가 잠시 뒤에 볼 이오스라든가 또 뭐 어거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여러 개 이제 카이버라든가 여러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까지 하면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딱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는 크게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박빌부님이 이오스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보면서 같이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이오스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의 경우 코인이 나와서 현재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채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맞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7년도 저점과 2019년 9월 저점 연결하고 2018년도 4월 고점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2018년도 4월부터는 현재까지는 이제 모습은 하락 채널이다. 비트코인 대비 성장하는 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승 채널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락 채널로 보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셨고 목표치를 파란색 박스로 체크를 해봤는데 0.0013 BTC 또는 0.002 BTC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제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오스 목표치를 채널 중심부터 채널 4분의 3까지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박빌부님이 이오스 차트 이제 그려주신 걸 제가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 이제 그려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2017년도 저점, 이번 이제 9월달 저점, 그리고 2018년도 5월 고점 이렇게 연결해서 채널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하락 채널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와 같은 상승 채널로 볼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오스 차트의 채널을 이제 그렸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이제 그려볼게요. 그대로 위에다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채널 중심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드릴게요. 이 채널 중심입니다. 그때 그렸던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채널 설정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그렸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채널 설정을 이렇게 하고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일단 이거는 오버슈팅한 부분으로 보자 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고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렇게 각도를 그린 이유가 중요 라인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채널 중심에서 이렇게 중요 라인들이 지지를 받고 이때 저항 역할을 하고요. 또 채널 4분의 1 라인이 이렇게 또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죠. 만약 이제 이 채널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리고 이 채널을 그대로 놓고 이 부분을 오버슈팅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게 바닥이다라고 하면 언더슈팅으로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서 이 안에서 다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넓게 좀 더 이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채널을 그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면 채널 설정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널 설정을 했을 때 지금 아까 제가 채널 그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또 이렇게 라인들이 중요 라인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채널 4분의 1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또 이제 지금 여기선 저항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모습대로 이오스를 상승 채널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건 아니다. 우선 이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상승 채널을 볼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오스가 추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상승 채널의 바닥을 지켜주는지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차트에서 그 달러가 우상향하는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요. 만약에 이오스가 여기서 이제 BTC 마켓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오스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채널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선 좀 더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시간을 지내고 봐야 된다. 우선 이제 51 이평선에 안착을 하긴 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게 진짜 바닥이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오스 단기적인 차트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이오스도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오스 차트를 잠깐만요. 열었었나? 예, 이오스 차트 지금 이제 업비트 차트에서 이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하락 쇄경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내렸고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눌러주고 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아까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A, B, C 확인하고 이제 B 지점을 한 번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B 지점을 뭐 리플이라든가 뭐 BSV처럼 이 B 지점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 맞고 쉬고 넘어가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뭐 이오스라든가 또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이렇게 B 지점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B 지점을 한 번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쉬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오스는 목표치를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오스를요 목표치를 계산해 볼게요. 피보나치로 지금 여기서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의 목표치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이 61.8% 이 라인이 43,000 사토시입니다. 43,000 사토시고
43,000 사토시까지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다. 지금 이제 39,300이니까 한 10% 정도, 8%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박빌부님이 이제 이오스 목표치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목표치를 파란색 박스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0.0013, 0.002 BTC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림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채널 중심에서 채널 4분의 3 정도 위치까지 목표치를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 위치가 또 전구점 부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승 채널로 본다라고 하면 그 위에 좀 더 이제 높은 곳에 목표치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박필부님 의견 이제 밑에 좀 더 읽어보면 1 이오스를 0.002 BTC, 그래서 1비트당 한 500개 이오스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0.002 BTC가 지금 이제 이야기해 줬던 채널 중심에서 채널 4분의 3 라인, 채널 중심이 현재 위치에서 0.0013이고요. 채널 4분의 3이 0.0024니까 0.002면 뭐 채널 중심과 4분의 3 사이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고점 근처인데 이 정도까지 이제 보면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하고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1비트가 12더일 때 우리가 이제 교체하자라고 했잖아요. 1비트가 12더일 때. 그러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발행 개수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뭐 발행 개수, 이오스가 이더리움만큼 이제 성장을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이제 성립하겠지만, 발행 개수로 한번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억개가 이제 발행이 됐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10억개, 총 발행량이 이제 10억개고 이제 9억개 좀 넘는 그런 발행 총 일단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보다는 한 10배 정도 풀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1비트를 12더에 12더를 1비트에 교체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10배라고 하면 100이오스를 뭐 1비트, 또는 거기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뭐 200이오스를 1비트가 됐을 때 교체를 하는 그런 목표치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목표치 계산은 단순하게 그냥 전고점으로 볼 수도 있고, 이오스가 꾸준히 성장하는 채널을 따라서 꾸준히 성장해주는 그런 이제 알트코인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널의 상단부는 얼마냐면요, 0.005예요 0.005고 0.005면 1 나누기 0.005 하면요 200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빌부님은 1비트당 500개를 이제 목표치를 잡으면 되잖아요. 이건 전구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채널 상단부인 1비트당 200이오스의 교체를 목표치를 잡아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청산하는 물량은 그 정도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할 매도 하겠죠. 분할 매도 하는데 첫 번째 매도는 뭐 2만 사토시 0.002부터요. 0.002부터 매도를 하고 그 전고점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물량은 1비트가 한 200이오스 정도 될 때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이제 발행 개수와 이오스 발행 개수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푸동푸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크립토 토마토님 영상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준다고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제는 없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낸스 같은 곳은 큰 거래소이기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혹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이제 수지가쁘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믿을만한 곳이라면 고려해볼만 하겠지만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곳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코인 몇 개 늘리려다 날벼락 맞을 수도, 이 바닥에 나쁜 놈들이 워낙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일단 수지가쁘님 의견처럼 좀 애매한 곳이라고 하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검증된 거래소라든가 검증된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믿고 맡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큰 금액을 저는 이런 곳에 이자를 준다는 이유로 맡기는 거는 좀 비추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도 5천만 원 이상은 안 맡깁니다. 왜냐면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고 그 이상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은행,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처럼 큰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이상 안 맡기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저는 암호화폐도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맡기는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기간 동안 맡기는 기간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5% 10% 이자를 받으려고 했다가 내가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오히려 이제 못 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적절한 금액을 맡기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노팡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저 이제 아까 안 봤는데요. 6월 26일 고점과 8월 8일 고점의 간격 42일 기간 비율을 보면 이번 주 장대 양봉 분석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 노팡님 의견은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이 지금 8월 6일 고점까지 걸린 기간이 이렇게 6월 26일 고점부터 본다라고 하면요 41봉이고요. 여기서 다시 추가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41봉 되는 날짜가 딱 오늘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41봉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날짜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워크북님 의견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린두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와 알트 상승 시점이 동일하네요. 저도 이번 10월 중순 전에 14,000달러까지 간다고 보고 이후 11월 중순까지 약횡보를 진행할 거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 알트 약불장이 온다고 보는데 이번 상승은 4배 정도로 봅니다. 이번에 알트 상승하는 사유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비트 불장이 11월부터 3, 4개월간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전고점 2만 달러에서 쉬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알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가 3, 4개월간 불장 상승으로 보는 사유는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3, 4개월 11월부터 3, 4개월간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무래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리플이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이은님이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인플레이션 비중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지금 낮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밑에 브래드가 그러더군요. 맨 마지막에 리플이 XRP의 최대 보유사라고, 그 말인즉 브래드 입장으로 XRP가 다양한 기관 앞 보유 비중이 높아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과연 XRP 가격이 많이 오르길 바랄까요? 이건 차트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일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리플이 XRP 최대 보유사다 라는 부분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리플사 입장에서 XRP 가격이 오르길 바란다는 거죠. 리플사가 XRP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XRP 가격이 그럼 떨어지길 바라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이 높아야 된다. 이 부분은 보유 비중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관들한테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다. 지금 이제 물량 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기관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또 질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들한테 약간 할인된 락업을 거는 조건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락업을 거는 조건으로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어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락업을 걸어야 되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의 저는 할인은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 고점이 와도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할인 혜택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건 그래서 약간 생각하기에 따라서 야, 이거는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플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XRP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XRP 가격은 리플사 입장에서 봐도 오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탈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글을 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의 암호화폐 투자 기간 중 가장 울적한 날입니다. 나름
저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온다고 생각했었는데 집안에 급한 일, 병원 비용이 생기다 보니 제 손안에 막상 유동자금이 없는 상태인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해서 XRP 4,900원 달릴 때 투자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XRP 사셨대요. 꾸준히 물타기를 해서 어느덧 수량으로 이제 10만 개 정도를 모았었고 계속 마이너스였지만 훗날을 기대하며 뿌듯한 기쁨도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이 발생하여 매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8만 개를 310원에 매도를 했는데 그 기분은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저는 이렇게 되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물타기 하셨던 패밀리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꼭꼭 성공적인 투자로 자본가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장님과 패밀리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우선 무탈님에게 제가 이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탈님이 감사 인사를 계속해서 이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닉네임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글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전에 에리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리플 지금 10,000개, 10만 개 들고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리플이 10만 원 됐을 때 또 이제 그 이상 갔을 때 그때 리플 1,000개 들고 있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아마 1,000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1,000원일 때는 10,000개 들고 있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는 이더리움 1,000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도 저는 이제 그와 같이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무탈님도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물량을 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매도하시고 또 홀딩 물량은 적절하게 홀딩 물량을 유지해 주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내시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